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프의원 순환기 내과 김성국입니다. 오늘은 뇌혈관 망치는 나쁜 혈류, 뇌혈관 살리는 좋은 혈류라는 제목으로 혈관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칙이 있죠. 건강한 장수의 핵심은 혈관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좋아야 우리가 탈 없이 끝까지 간다라는 우리 몸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연구를 이렇게 보니까 중년 성인의 3명 중 1명이 경동맥,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기 혈관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동맥경화는 전신질환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보면 전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뇌혈관, 심혈관 다 포함입니다. 동맥경화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급성으로 돌발적으로 생기는 혈전, 이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혈관 동맥입니다. 이 동맥의 이쪽은 정상인데 반대쪽은 노란 게 두꺼운 층이 보이죠? 이게 경화반, 곧 동맥경화입니다. 그 표면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크고 작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피떡 혈전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게 혈관 안에 생기지 말아야죠. 그런데 동맥경화 때는 표면에서 잘 생깁니다. 만약에 이게 생겼다 그러면 작은 것들은 수분 내지 수시간 내에 이게 떨어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것은 수시간 넘어서서 수일 이렇게 지나서 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떨어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혈관을 막게 되고 그러면 뇌경색, 심장 쪽에는 심근경색이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무서운 거고 만성적으로는 협착 때문에 혈류장애로 이게 파행, 수족냉증, 치매, 협심증, 만성심부전증 이런 게 생깁니다. 파행은 뭐냐 하면 한 200m까지 걸어가면 이게 종아리가 뻐근해요. 그래서 좀 쉬면 괜찮고 이런 게 이제 파행인데 이것도 이제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동맥경화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예. 답은 있다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맥경화는 비가역이 아니라 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맥경화 되돌릴 수 있어요라고 저와 몇몇 의사분들이 같이 이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의학적 바탕으로 해서 실용적인 많은 알찬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구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제부터 아마 교보문고나 인터넷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10권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퀴즈를 통해서 10분을 갖다가 선정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은 3개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막은 섬유질인데 섬유아세포가 섬유질을 계속 만듭니다. 그리고 중막은 근육층인데 평활근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혈류와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맨 안쪽 이게 내막인데 내막은 단층에 이게 내피세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얇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은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관의 이게 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막은 다음 보시면 첫 번째가 혈관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혈관을 새로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어벽 기능을 해서 이게 혈장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리고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산소나 이산화탄소, 영양분 이런 것은 또 필요한 것은 또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 톤을 조절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겁니다.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이게 아까 그 중막에 병활관을 갖다가 이완시켜주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산화질소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으로는 이게 혈관의 피가 이게 잘 흘러가도록 응고되지 않고 잘 흘러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혈관이 만약에 다쳤다, 이게 그 구멍이 뚫렸다 이럴 때는 이게 지혈을 시켜야죠. 그때는 또 혈전을 또 만들도록 합니다. 이제 이걸 조절을 잘하는 게 내피인데 만약에 이게 동맥경화가 생기면 이게 잘 안 돼요. 잘 흘러야 되는데 혈전을 만드는 거죠. 앞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증 조절 면역에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흘러가게 하는데 만약에 세균이 침범했다, 몸 어느 부위에 침범했다 그러면 그 부위에 있는 혈관의 내피세포가 백혈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 고정시켜서 빠져나가서 균들을 잡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는 아니지만 이 내피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혈류 조절도 하고 당 지질 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피세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혈관이라고 하는 그 집 주인이 바로 이 내피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피세포가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집 주인이 부지런해야 집이 깨끗하죠. 게으르면 그때부터 쓰레기가 쌓입니다. 동맥경화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우리 몸은 실로 참 신비롭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현미경 사진입니다. 가운데 짙은 게 적혈구 피입니다. 흘러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혈관벽에 닿지는 않죠. 이게 또 있습니다.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이 뭐냐면 아래 보시면 이게 젤층입니다. 혈관 우리 그 내면은 내피는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젤층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 위에 좌측 위에 보시면 그 젤층 위로 피가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적혈구, 백혈구 다 흘러갑니다. 젤층 속을 보시면 이게 브라시 모양으로 수많은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피가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내피세포가 이게 얇은 층, 이게 내피세포고 그 위에 길게 늘어나 있는 수많은 털들, 머리털처럼 수많은 털들이 이게 바로 뭐냐? 글라이코캘릭스, 곧 당단백질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피가 매끄럽게 흘러가고 하는 그런 그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기계 수용체라고 그럽니다. 우리 내피가 이 당단백질층을 이용해서 피가 흐르는 걸 감지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센싱하는 거죠. 감지를 해서 피가 잘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피세포 안에서 산화질소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혈관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층들은 당단백질층은 또 내피세포를 보호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혈액 속에 이런 물질들이 함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또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백혈구나 혈소판이 이게 달라붙지 않게 막아줘서 염증을 막아주고 혈전을 막아줍니다. 이게 파괴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파고드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일부 혈관에서는 모세혈관 같은 데서는 이 당단백질층이 혈류 속도도 조절해 줍니다. 지나치게 빠른 걸 좀 이렇게 느리게 만들어 줍니다. 실로 이 내피세포의 많은 기능을 이게 내피의 당단백질층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구조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좌측 위에 보시듯이 피는 이 혈관을 바로 이게 접촉하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털 위에 이게 마치 잔대밭 위에 공이 굴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혈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직접 맞닥뜨리는 피가 되겠죠. 혈액. 그리고 신경도 관계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액의 세 가지 요소, 흐름, 압력, 성분이 각각 이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 혈류죠. 혈류는 혈관 내면을 흘러가면서 이게 내피세포에 영향을 주고 그때 작용하는 힘이 전단응력이라고 합니다. 마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밀고 가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혈액의 압력은 혈압이죠. 이거는 중막과 외막에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의 성분들이죠. 혈액의 성분은 혈구와 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피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보시면 혈관에 작용하는 물리적 힘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혈액의 흐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이게 내피를 이렇게 훑으면서 가면서 생기는 그 힘, 전단 능력이 내피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혈액의 압력, 혈압은 수직응력과 원주응력을 만듭니다. 이게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팽창하죠. 그때 생기는 게 수직응력. 그 다음에 혈관에 이게 둘레에서 생기는 이게 늘어나는 힘, 그걸 원주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각각 중막, 외막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혈압이 높은 채로 지속적으로 장기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막의 혈관 평혈관이 이제는 발달해서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외막의 섬유청도 두꺼워질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딱딱해지고 그래 되면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그래 되면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에 부담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동맥경화가 아니라도 이것만 해도 벌써 이게 동맥경화가 일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혈관 안에 피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상 혈류, 정류라고 그럽니다. 그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훑어 이렇게 가는 그 힘, 전단 응력을 만들어주면 내피에 표면에 기계 수용체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틀들, 당단백질청입니다. 이게 그 흐름을 감지해서 그 내피세포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 되면 그 내피세포 안에 여기 보시면 이게 전사인자라고, 이게 뭐냐면 내피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 유전인자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일깨우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이 열쇠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이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 속의 유전인자가 이제는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혈관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정말 이게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혈류만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 안에서 알아서 다 필요한 일을 다 해줍니다. 실로 정말 이게 우리 몸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피세포는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혈류 종류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까 좋은 혈류가 그럴 때는 혈관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반대로 이게 혈류가 안 좋다 그래 되면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그때는 나쁜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이게 그 물질들이 전부 다 동맥경화를 만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은 혈류는 정류다. 이게 라미나 플로라 그래서 특징은 규칙적으로 평행으로 한 방향으로 이게 쭉 흘러갑니다. 그때 필요한 적당한 이게 전단 능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피에 혈관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막아주고 산화반응을 막아주고 산화질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당단백질청, 그 젤청을 잘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이거는 건강혈관에서 생기죠.
이제 그에 반해서 나쁜 혈류들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난류, 소용돌이 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염증을 만들고 산화반응을 만들고 당단백질청 그 보호막을 갖다가 망가뜨립니다. 어디서 생기느냐? 혈관에 그 가지치기 하는데 분지부, 그다음에 협착이 되는데 이런 데서 피가 고속으로 흘러갈 때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동류입니다. 이거는 저진폭으로 양방향으로 떨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건 역시 동맥경화를 만듭니다. 어디에서 생기느냐? 역시 혈관이 갈라지는데 그다음에 혈관이 꺾이는데 이런 데서 피가 지나치게 저속으로 흐를 때 이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쁜 혈류가 정상적인 혈관에서도 이게 부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들에서 경화반이 잘 생깁니다. 어딘지 하면 혈관이 이게 가지치기 하는데 분지부, 그다음에 혈관이 팽창된데 정상적으로도 팽창된 데가 있습니다. 경동맥 동 이런 데입니다. 이런 팽배부, 그다음에 이게 혈관이 이렇게 유턴으로 꺾이는데 이런 내측에 생깁니다.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도 이게 안 좋은 혈류가 생겨요. 그리고 또 이게 정상은 아니지만 협착되는데 원위부에서 이게 또 이게 난류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동맥경화죠. 이게 동맥경화가 한번 생기면 이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위부에 계속 이게 난류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런 나쁜 혈류는 이 기능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피의 당단백질층을 이게 망가뜨립니다. 이게 보시면 그 좌측 위에는 이게 정상적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이 그 당단백질층을 위를 피가 흘러가죠. 그런데 손상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혈소판이 이제 달라붙겠죠. 혈소판이 달라붙는다는 것은 이제는 혈전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백혈구가 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또 염증이 생긴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다 잘 침투해 들어가겠죠. 결국 동맥경화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래 되면 아까 당단백질층이 이게 그 안테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안테나들이 많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피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난류, 그다음에 진동류 외에도 피가 잘 흐르지 않는 것, 느린 흐름도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그 전단 응력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못 만들죠. 거기에다가 나아가서 이게 뇌피세포에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물질들을 만들도록 오히려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이게 흐름이 떨어져 버리면 필요한 당단백질층을 잘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 당단백질층은 청은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그 이게 흐름을 계속 감지를 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뇌피세포 안에 정보를 전달해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몸 구조상 이 혈관은 적정한 혈류가 계속 흘러줘야만 이게 내피도 보호되고 내피의 당단백질층도 보호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관을 가만히 내두면 이게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끊임없이 혈류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유지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예. 나쁜 혈류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인제 연구를 다 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나쁜 혈 때 그다음에 당단백질층이 이게 손상이 된 데는 보니까 그 아래 뇌피세포 아래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짙게 보이는 층들이 보이죠. 뭐냐?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좌측은 건강한 이게 뇌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털이 정상적이죠. 거기에는 밑에는 잘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이 털이 정상인 데는 이게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고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습니다. 손상된 데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발생한다는 게 연구를 해 봐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혈류가 안 좋을 때는 이게 내피세포의 배열도 바뀝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면 정상적인 척류가 쭉 흐를 때는 내피세포들이 일렬로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정체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피세포가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배열도 바뀐다.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이 혈류가 나쁘면 내피세포가 아예 다른 종류 세포, 백혈구나 이제 섬유화 세포처럼 세포 자체가 아예 그 후생 유전적 경로를 통해서 세포 자체가 다른 종류의 세포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해야 될 고유 기능은 다 상실해 버리고 오히려 동맥경화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세포 자체가 아예 변신이 돼 버립니다. 역분화처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한 결론, 결국은 좋은 혈류가 좋은 전단 응력을 만들고 그래서 내피와 내피의 기능과 구조가 좋게 바뀌고 그래서 혈관이 좋은 쪽으로 리모델링이 된다. 비록 전에 동맥경화가 있더라 하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거고, 혈류가 나쁘게 되면 나쁜 전단 응력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내피의 기능과 구조가 나쁘게 바뀝니다. 그래서 혈관이 나쁘게 리모델링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동맥경화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류가 동맥경화를 만드는데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혈류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우리 각자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좋은 혈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혈관의 탄력을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딱한 걸 막아야 되는데 혈압을 조절해야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동맥벽의 근육층이 늘어나고 외벽에 섬질이 쌓이니까 딱딱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혈압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산화질소를 잘 만드는 아르기닌, 질산염이 풍부한 식품을 먹어주고 그다음에 동맥벽에 칼슘이 쌓이는 걸 막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비타민 K2를 섭취하는 게 도움 되겠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나 칼슘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필히 비타민 K2를 같이 섭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이게 동맥벽에 쌓이지 않고 뼈 쪽으로 쌓이도록 돌려주는 게 비타민 K2가 하는 역할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혈액이 끈적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그리고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1~2리터, 만약에 동맥경화가 있다 그러면 한 2리터 정도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도 도움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동맥만 이게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맥에서 피가 잘 돌아오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나가는 게 잘 나가니까 이때 쓰이는 게 우리 호흡입니다. 특히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을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자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심호흡을, 이게 복식 심호흡을 갖다가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라도 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심장은 밖으로 이제 동맥으로 해서 전신으로 피를 짜주죠. 돌아온 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작용하긴 하지만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우리 흉곽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속에 이제 음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전신에 있는 피를 쫙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보내는 것은 심장이, 이게 그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 흉곽이 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심장 옆에 우리 폐가 있어서 들어오는 것 나오는 것 이게 같이 이렇게 붙어서 조절하도록 우리 몸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기. 그래서 1시간쯤 앉아 있으면 한 10분 정도는 서 있든지 그렇게 하고, 오래 앉아 있었을 때는 다리를 들어 올리기. 비행기 안에서 같은 거 되도록이면 한 번씩 다리를 좀 올리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좋은 혈류, 좋은 전단 응력을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산소 운동 한 달 정도 하면 내피 기능이 이제 개선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 변화까지 하기 위해서는 석 달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후생 유전적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석 달 이상 해야 되니까 운동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혈관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루에 한 50-60분 뛰는 것, 그 다음에 50-60분 걷는 것, 그리고 한 20-30분 걷는 것, 이것만 해도 사망률이 30-40% 줄어듭니다. 꽤 크잖아요. 예. 그 다음 가볍게 뛰는 것, 시간당 한 6-7km로 일주일 토탈 1-2시간만 해줘도 심혈관 사망률이 50% 떨어진다. 총 사망률이 30% 떨어진다.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습관들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중간 강도로 빠르게 걷는 것 하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한 번 할 때 한 4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인터벌을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인터벌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30초 빨리 뛰고 한 1분 이렇게 천천히 걷고 이런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줘도 나쁜 혈류가 좋은 혈류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친 과도한 운동, 고강도 운동은 어떨까요? 그거는 득실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면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난류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고강도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반복 횟수를 많이 하면 이건 역시 내피를 손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이게 횟수를 좀 줄여서 이게 쉬었다가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운동은 운동을 안 하는 거, 그게 최악이고, 그 다음에 저강도라는 것은 이제 차선이다 보고, 그 다음에 중간 강도라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은 이게 양다리 칼이다. 이래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 운동은 꾸준히 해야 구조적 개선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피세포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ECP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좋은 척류를 만들어서 혈관을 리모델링하는 장치입니다. 미국에서 몇십 년 전부터 시작했던 건데 저희 병원에서도 합니다.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는 45분씩 30회 내지 한 50회 정도 권장하고 일주일에 2-3번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장이 한번 짜고 심장이 안 짤 때, 이완기 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짜주고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짜줍니다. 그리고 그 수축기 시작하기 전에 바람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 혈류에 더해서 이게 ECP에 의한 혈류가 이완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축기와 이완기에 같이 혈류를 만들어줘서 척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전은 심장에 대해서는 심장의 심박출량을 한 25%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혈류를 증가시키니까 협심증이나 이런데 심근경색 있는 사람들한테 좋겠죠. 그리고 말초 혈관에 가서는 전단 응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피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동맥경화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맥경화 개선뿐만 아니라 작은 혈관을 새로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 치료법에 초창기에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보시면 전후에 가시혈관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오른쪽에 있듯이 가시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좌측처럼 사라져 버리죠. 이걸 다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받으면서 이게 손톱이 빨리 자란다,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그 다음에 얼굴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증상 변화가 있거든요. 이게 인제 이런 작은 혈관들이 서로 만들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치료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예. 35세 남자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동맥경화가 있었죠. 그런데 치료하고 체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보다 5배로 뛰어도 이제는 지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발기 개선되고 얼굴 피부 개선되고 피로 수면이 다 개선되고 다리 저리던 게 이제는 없어졌다 그럽니다. 동맥경화가 1.9mm이던 게 1.5mm 이상 되면 동맥경화라 그러거든요. 1.9mm가 이제 1.2mm, 그다음에 3.0mm가 2.0으로 이렇게 각각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1%로 협착이던 게 27%로 이제 협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다음 63세 남자분입니다. 협심증, 당뇨,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운동 때 생기는 호흡 곤란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3.1이 2.2, 2.2가 1.6으로 경화반들이 각각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65세 여자분입니다. 예, 40회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끝나고 2.0이 1.4, 2.1이 1.0으로 좌우가 각각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뇌동맥입니다. 치료 전에는 우측 중뇌동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 정도 심한 협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치료하고 나서 이제 다시 혈관이 보이죠? 예. 다시 이제 이게 협착이 많이 개선되면서 혈관이 다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그 내피세포 특히 당단백질층이 잘 유지가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좋은 인류가 있어서 좋은 전당 응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각자가 중간 강도로 이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게 빠르게 걷기만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4번, 한 번 할 때 45씩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치료 목적으로서는 ECP를 할 수 있겠다. ECP를 하게 되면 내피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동맥경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겠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그거는 이제 그 정맥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을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중간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만 해줘도 좋겠다. 오래 앉아 있지 말고 한 번씩 이제 일어서기 하고 다리를 올리는 것이 정맥 흐름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점성을 혈액이 너무 끈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오메가3를 복용하고, 담배도 문제가 됩니다. 담배를 태우면 적혈구가 많아지면 또 피가 끈적해집니다.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피가 또 혈압이 높은 것 조절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르기닌이 많은 식품을 먹고 비타민 K를 섭취해 줌으로써 동맥이 딱딱해지는 걸 막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예. 그 당뇨가 세렌디피티 분의 질문입니다. 당뇨가 심한 환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아도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발생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높은 것, 당뇨가 높은 것, 그다음에 혈압이 높은 것, 이 각각 인자들이 다 이게 동맥경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것도 별도 인자입니다. 다 똑같은 다 비슷한 정도로 동맥경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있다. 두세 개가 같이 있다면 월등히 더 잘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생길 수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뇨나 그다음에 그 고지혈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동맥경화를 만드는 요인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고 나쁜 생활 습관도 있고 이게 운동 부족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이런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자기 동맥 상태를 한 번씩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예. 그 인생 후반전 분의 질문입니다.
동맥경화도 검사, 경동맥 초음파를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게 나을까요? 제 판단에는 경동맥 초음파가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적인 그 정확한 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맥경화도 검사도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간접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경동맥 초음파를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다음 분 질문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먼저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자기 혈관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혈관이 깨끗하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이 뭐 150이다 할 정도가 되더라도 이제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 동맥경화를 이렇게 확인했다, 할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때는 LDL 콜레스테롤 제가 보기에는 한 70, 80 정도로 이렇게 약을 써서라도 낮추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다르죠. 또 동맥경화 이런 걸 검사를 안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때는 LDL 콜레스테롤을 이게 좀 더 낮춰줘야 됩니다. 한 7, 80 정도 낮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이상 지질, 콜레스테롤 높은 거죠. 이런 경우에 동맥경화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하시고 지방질 많은 음식, 음주를 피하세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이 됐는데 지금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요? 예,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다른 콜레스테롤에 대한 다른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리포프로테인 A, 그 다음에 아포프로테인 B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검사해 보시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낚시하는 아재 질문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동맥경화 수치가 낮아지나요? 다시 말해서 경화반이 얇아지나요? 보면 되겠죠? 예. 이거는 크게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아주 드물게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동맥경화를 치료한다기보다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 이유는 진행되는 걸 막고 또 때로는 혈전이 생기는 걸 좀 억제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맥경화는 좀 더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섬섬옥수님입니다. 동맥경화 수치가 8.2라는데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콜레스테롤만 복용해도 되나요? 동맥경화도 검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제 의견에는 동맥경화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경화반이 관찰이 되면 그때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를 들면 70 이상이다.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 약은 복용하고, 그 다음에 그 경화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착, 동맥경화가 이제 심해져서 이제 동맥의 이제 관이 좁아지죠. 그게 50% 이상 된다 하면 아스피린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먹을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50%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고지혈약만 복용하면서 이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고
그 고지혈증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그때 인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오영도 님 질문입니다. "아르기닌 풍부한 식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인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많은 것은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일반 단백질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 계란, 그 콜레스테롤이 염려되면 계란의 노른자는 하나만 먹고 계란 흰자는 여러 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닭고기나 이렇게 오리고기 같은 거 좋겠고, 쇠고기도 일 주일에 한 500 그램 이하는 기름 빼고는 먹어도 될 겁니다. 그런 식품들이 많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견과류에도 많습니다. 예, 고기 먹는 게 육류가 이게 꺼림칙하다 그러면 견과류, 그다음에 닭고기 이런 걸 좀 드시고, 그다음에 여름철이 오죠. 그때는 수박을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 많기 때문에 시트룰린이 들어가면 아르기닌으로 바뀝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제가 책 10 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올려 주십시오. 예.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이게 동맥경화를 만들 수 있는 나쁜 혈류가 있다 그랬죠. 그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들 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답하시는 분 순서대로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혈류는 척류라 그랬죠. 나쁜 혈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 섬섬 옥수님, 난류, 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진동류, 그다음에 느린 혈류. 예, 맞습니다. 섬섬 옥수님, 예, 책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내피가 혈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내피 표면에 에서 이게 털처럼 이렇게 무수히 나서 보호막도 하고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 구조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는지 답해 주십시오. 그 구조물의 명칭입니다. 내피 표면에 있는 그 내피 표면 보호막 역할을 하는 구조물의 이름. 어려웠던가요? 예. 예.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이게 답이 떠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예. 답이 올라왔습니다. 예.
발리 가고파님, 내피 당 단백질청 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건희 님도 답하셨습니다. 당 단백질청. 또 더 대답하셔도 됩니다. 답이 맞는지는 제가 다 올라온 걸 보고 제가 마지막에 정답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발리 가고파님, 그 다음에 박건희님, 건강이 최고, 이 세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올려주십시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혈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앞서 헬렌 님도 답을 하셨네요.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혈류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 먼저 맞추신 분은 선물이 중복되는 걸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답은 해 주십시오. 계속 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노을님 답이 올라왔습니다. 또 계속 답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 노을님도 답을 정답을 맞추신 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유산소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답해 주십시오. 예. 앞에 분 중에 예. 그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이제 하신 분도 있네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좋은 친구님 예. 땀이 날 정도로 그다음에 노을님 주 4회 40회 그다음에 발리가고파님 3개월 이상 예. 건강이 최고님은 주 5회 40분에서 50분 예. 오영도님 중간 강도 예. 다 좋은 답 드립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님 선정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답이 다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예. 아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자비신 님 땀이 날 정도로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들국화 님 주 3회 40분 들국화 님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10 분이 됐죠? 예.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